자,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뭐 단박에는 되지는 않고 계속 학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뭐 알고 있자고 얘기했었죠. 120도죠. 코사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인 B 대 사인 C가 5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사인 값이 얘들아 뭔가 B로 나오면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좀 보자고 했냐면, 이거는 그냥 B 대 C의 B로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결론적으로 B의 길이가 5K라면 C는 3K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가계의 B를 길이의 B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삼각형 ABC에서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뭐 B를 지나고 또 원의 AC하고 BC하고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네요. 이렇게 지나서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PB가 여기 있는 친구가 3루트 3이다 라는 정보를 나에게 줬고, 그랬을 때 이 PQ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제 나에게 일단은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설명을 들어보면 뭐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막 21번이나 30번에 해당하는 문제들 말고는 그런 값다 라고 이해는 돼.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 문제라서 조건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명확하게 학습을 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 PQ의 길이를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쌤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이 길이가 지금 이제 얼마냐라는 문제야. 맞죠?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거니까 어떤 거를 뭐 사용하면 좋을지는 이제 한번 조건 보면서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그러면 B 대 C가 5K 대 3K가 되는데, C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되니까 얘를 우리가 3K다 라고 한번 해보면 B 각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5K가 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지금 A, B의 길이나 A, P의 길이는 반지름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K다 라고 보면 여기가 2K가 된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첫 번째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여러분 이 PBA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가 뭐 120도라는 거 알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값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거 알고 그러면은 뭐 모르는 게 이거 두 개인데 두 개가 K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누구 값 구할 수가 있겠어? K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K 값을 내가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하시고요. 자, 2 곱하기 얘가 아닌 얘네가 되니까 3K, 3K야. 3K 곱하기 3K. 그러면 얘는 뭐 9K 제곱 더하기 9K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니까 9, 3, 27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K 값은 우리가 뭐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K값 여러분 구해보시면 K값이 이제 1이 나옵니다. 1이 나오고요. K값이 1이니까 여기가 3이 될 것이고 얘도 3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길이가 2가 된다라고 나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를 좀 구해 볼 수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길이를 내가 지금 어쨌든 구해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BC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볼 수가 있을까? BC의 길이. BC 길이 같은 경우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얘가 120이니까 여기 있는 이 BC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려울 건 없겠다.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그래서 두 번째, 자, BC 길이 한번 구해 볼 건데 BC 구하기.
그럼 뭐 이거 x제곱으로 이거 x라고 놓고 그렇게 해서 뭐 구하셔도 되고요. 똑같이 여기 뭐 코사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뭐 편한 값으로 구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x라고 놓고 구해 볼게요. 그럼 x제곱이라는 게 얘하고 얘니까 5, 25 더하기 3이니까 9가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선생님이 더하기로 바꿔주고 없애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34에다가 8을 더하니까 얘는 뭐가 되니? 42가 된다 라는 거. 아니 얼마야? 15 더하네요. 15니까 49가 되겠죠. 자, x제곱이 49가 되니까 x라는 친구는 7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길이도 7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내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PQ의 길이 얘를 지금 구해야 돼. 얘를. 이 길을 구해야 돼. 그쵸?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이제 뭐냐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자, 쌤이 좀 편하게 보이기 위해서 얘가 지금 2예요. 얘가 3루트 3이야. 그렇지? 지금 이 세 변의 길이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안다라는 거는 뭐 여기 있는 C 각이라든지 여기 있는 이제 뭐 B 각이라든지 여기 있는 P 각은 내가 뭐 할 수 있어? 아무거나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 변과 각 하나의 관계에서 원하는 걸 구할 수가 있으니까 세 변의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다, 안다라는 거는 어떤 각이든지 사인 값이든 코사인 값이든 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PQ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내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이거를 하기 전에 이 생각을 좀 먼저 좀 하면 좋겠어.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 있는 PQB 같은 경우는 이 원에 뭐죠? 접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를 알고 있지 얘들아? 반지름을 알고 있잖아. 맞죠?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을 내가 이용해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선생님이 한 장 붙이고 이해하려고 얘기했잖아. 그치? 아,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이 각만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이거 구하면은 반지름 하니까 PQ 길이 구하는 건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사실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두 개를 가지고 뭔가를 더 고민할 때는 사실은 뭐가 더 편하기는 해? 사인 법칙이 더 편하긴 하지 사실은. 그쵸? 그리고 이렇게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같은 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사인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을 해 보시고 그게 여의치가 않아. 그러면은 코사인은 훨씬 더 어쨌든 4개 값에 대해서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나는 이 비각에 대한 값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 여러분들이 코스 세 번째로 뭐를 구하는 거야? 코사인 B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지. 코사인 B값을 구하면 사인 B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이 반지름과의 관계에서 PQ 길이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B 같은 경우는요. 자, 2 곱하기 옆에 있는 짝꿍들이 돼야 될 거니까 여기 7 곱하기 이쪽이 3이 되겠죠. 그러면 제곱이니까 49 더하기 9 마이너스 이거네요. 4. 얘가 코사인 B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계산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요. 7분의 4 루트 3이 코사인 B 값이 나오고요. 나는 뭐가 필요해? 사인 B 값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사인 B 값은 선생님이 7분의 분모는 똑같이 오시면 된다고 그랬고 얘는 16, 3이니까 48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49에서 48을 빼니까 7분의 1이 사인 세타 값이 된다라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고 나면 PQ 길이는 네 번째 PQ의 길이라는 거는 뭐 사인 B 분의 PQ가 2R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PQ 길이는 얘 넘어가 주시면 2R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PQ는 2R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돼서 R이 지금 뭐 3이니까 6 곱하기 사인 B 7분의 1, 7분의 6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서 5번이 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71번 같은 문제가 내신에서는 일단은 일단 급하니까 나오냐 나와요. 나오는데 지난번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신 문제는 여러분에게 뭐 주어진 부자료나 아니면 교과서나 아니면 뭐 학교 프린트나 그런 거에서 숫자 살짝 변형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부교재, 경화는 뭐 부교재겠죠. 광주는 뭐 프린트 아마 줄 것 같은데 그거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내신은 큰 걱정이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수능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 그리고 나오는 수준 보면은 뭐 570번 때 우리 밑에 풀었던 이 정도의 수준이 뭐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는 계속 풀면서 그냥 일단은 내신 입장에서는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수능 공부 하실 때는 주어진 조건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여기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네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기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는 작년 6월, 여러분도 올해 6월 시험 보겠죠? 작년 6월 고2 21번 문항이야.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중에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6인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AB 위에 점 C를 코사인 값이 3분의 1 되도록 CAB니까 여기를 말하겠지. 얘가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 되도록 잡고 자, 선분 AB 위에 뭐 점 D를 잡을 건데 여기는 AC의 길이하고 DB의 길이가 같게끔 여기 두 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같게끔 잡아주겠다 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잡겠다. 자, 점 B를 지나고 선분 CD와 평행하게 이렇게 이제 BE도 그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CE의 길이가 얼마냐? 자, CE 이 길이가 얼마냐? 이제 이런 말이거든. 알겠지? 일단은 이 위의 문제 우리가 잠깐 컨닝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의 이제 이거 구하라는 문제하고 사실은 비슷한 뉘앙스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러면 이거 구하라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접근했어요? 일단은 뭐 외접원 이렇게 접근했잖아. 그치?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하면 얘를 갖다가 내가 외접원을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조선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져. 알겠지? 선을 좀 뭔가 그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요렇게도 그을 수가 있고 요렇게도 그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긋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뭐 이 각도 알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근데 얘보다는 당연히 요렇게 그어주면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은 지름이잖아. 그치? 지름이 되고 그러면 ACB라는 것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뭐 90도가 된다라는 조건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고 결론적으로 C2의 길이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반지름의 길이도 얼마나 지름이 얼마나 6이라고 했잖아. 그치? 6이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 각만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이 각만 구할 수 있으면 이 각분의 이 길이는 뭐 6이다 라고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게 뭐 단순하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길이들부터 먼저 조금 구할 건데 여기 코사인 값이 얼마나 그랬어? 3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만큼 전체 길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6이라고 했죠. 그리고 얘한테는 90도가 딱 됐으니까 그러면은 뭐 6분의 x가 뭐 3분의 1 돼야 되니까
이 길이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여기 있는 AC하고 DB가 길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뭐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AD의 길이는 4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이제 이 AC의 길이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까지 세팅을 좀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내 목표는 이거야, 이거. 얘를 우리 세타라고 하면 이거 사인 세타 구하는 게 내 목표야. 됐죠? 그럼 얘로 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4고 얘가 지금 2가 되고 여기에 코사인 값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구를 또 구해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CD 길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변알고 여기 각 아니까 이 CD 길이 이거 쌤이 x라고 놓고 자, 두 번째로 x 한번 구하기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x 제곱은 뭐 양쪽이니까 이거 제곱 4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뭐 계산을 여러분이 좀 하세요. x 값을 한번 구해 보시면 이게 3분의 2 루트 33 이렇게 나옵니다. 2 루트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이제 이 길이까지 자 3분의 2 루트 33이라고 내가 구했어. 자, 그럼 나 이제 이 길이 알고 있고 이 길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야. 지금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길이? BC 길이? BC 길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BC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게 어쨌든 간에 90도니까 얘가 2, 얘가 4. 그쵸? 그러면은 BC 길이, 이 길이는 뭐가 되겠니? 얘는? 얘가 2 루트 하시고요. 얘는 뭐 2 곱하기 3이고 2 곱하기 1이니까 9에서 1 빼니까 2 루트 8이 되면은 다시 2 끄집어내면은 4 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4 루트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길이를 내가 모두 다 아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에 내가 뭐를 구할 수 있어? 각을 구할 수가 있겠지. 이 각을 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CD하고 여기 있는 BE가 뭐가 되죠? 평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얘가 세타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세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세 변의 길을 아니까 내가 여기에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에 모두 구할 수 있어.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로 코사인 세타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얘가 뭐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기는 하겠네요. 코사인 세타 값은 자, 2 곱하기 얘하고 얘니까 3분의 2 루트 33 곱하기 여기 친구 4 루트 2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의 제곱입니다. 그럼 9분의 4 곱하기 33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2니까 32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 계산 과정이 조금은 복잡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나오냐 계산 한번 해볼까 그냥. 자, 양쪽에다가 선생님이 3을 한번 곱해줘 볼게요. 3을 한번 곱해줘 보면 이거는 이제 없어진다고 치고요. 여기다가 자, 3 곱하기 딱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얘는 2에다가 8 곱하기 루트 33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약분 들어가면 11, 그 다음에 여기는 3 이렇게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18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3 곱해줘 보면은 3 곱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없어질 것이고, 여기가 44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3을 또 곱해야 되니까 3이 6에다가 38에 24니까 84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8 곱하기 루트 33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는 128이네요. 자, 128. 8로 한번 나눠볼까? 8, 1은 8, 8, 6에 4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루트 일단 이렇게 약분을 한번 해주면 얘는 8루트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잠깐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 8로 약분하면은 2분의 8, 1은 8, 8, 6에 48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하시면 다시 여기가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면은 여기가 4루트 2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이 루트 33분의 뭐 4루트 32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루트 33분의 자, 루트 하시고요. 이거 제곱한 거에서 이거 제곱한 거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33에서 이거 뭐 32가 되니까 빼면 1이 사인 세타 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여기는 C2의 길이는 이 길이는 2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자 2R이 6이 되겠죠. 6 곱하기 루트 33분의 1 결론적으로 33분의 6 루트 33 여기 약분 들어가니까 11분의 2 루트 33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만 좀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여기 이런 문제들에서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이제 뭐 선생님이 처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세 변과 각 하나니까 그러한 조건만 나오면은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C2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해당하는 이 각을 내가 구하면 사인 법칙 이용하면 충분히 여기 있는 뭐가 나와 있으니까 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C2의 길이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얘는 뭐 따져 이렇게 돌아와 보면 얘는 이 세타 각은 여기 있는 이 세타 각하고 뭐하다고 볼 수 있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보면 필요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 CD의 길이 이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이 문제도 작년 5월 고3들이 봤던 14번 문제긴 한데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1, R2라고 되어 있어. 이거의 반지름과 이거의 반지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만나는 점 A, B라고 했네요. C1 위의 점 C와 C2 위의 점 D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직선이 되어 있고 R1하고 R2가 1대 2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자, 그 다음에 AC가 3이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3이다 라고 볼 수 있고 AD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럴 때 선분 C2 길이 구하라. C 길이는 이 길이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 맞죠? 자, 지금 구하라는 게
이 길이 한번 구해봐. 지금 이 말이거든. 이 길이 구해봐. 그러면 일단은 눈에 조금 편하게는 보일 수 있는 게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각이든 뭐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어떤 각 하나만 내가 뭐 하면 구할 수 있으면 그쵸? 뭐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코사인 공식을 우리가 법칙 공식 사용한다면 자 여기에서 쌤이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선 하나 그으면 얘를 만약에 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가 세타면요 여기 있는 이 각은 얘들아 뭐가 되겠어? 파이 빼기 세타가 돼야 되겠지. 두 개가 여기는 A, B, E, D는 이 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요렇게가 180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은 또 뭐가 되겠니? 세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세타 값을 구하는 거나 이 세타 값을 구하는 거나 결국에는 뭐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뭐 이 세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에게 주어진 조건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자, 이걸로 선생님이 사인 법칙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3이 2R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한번 왜냐면 반지름들이 어쨌든 나와 있고 이것들이 B가 나와 있으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선을 먼저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얘를 K라고 하면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분의 뭐가 되겠어? K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어요?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2R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인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타나 파이 빼기 세타나 어떤 거 알고 있어? 똑같은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사인 세타라고 내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 사인 세타라는 거 왔다 갔다 한번 해보면 2R1분의 3이다 라고 구해지고 여기서는 사인 세타가 2R2분의 K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 사인 값과 여기 사인 값이 당연히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값과 얘하고 자 여기 있는 친구와 2R2분의 K 값이 뭐라고 할 수 있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R2라는 거는 R1 대 R2가 1대 2니까, 여기는 2R1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 여기는 2R1 이렇게 나누시고, 얘가 넘어가면 K 값은 6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K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6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맞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이거 구하는 거는 얘가 5 얘가 6 얘가 4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뭐 코사인 값 구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25 더하기 16 빼기 36 이렇게 들어가시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다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여기 있는 거 C2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이 친구 뭐 X라고 한번 선생님이 다 보면 마지막 X제곱은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8 8에 64 더하기 4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값 8분의 1이었습니다. 8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뭐 계산 쭉 해주시면 x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보조선 하나 그어 주셔서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답 구해보시면 답은 4번 6루트 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2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둘레 길이가 20이고 코사인 AC, B니까 A, B, C니까 여기가 이것은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의 평행사변형 ABCD가 있다. ABC의 외접원의 길이 ABC면 요렇게 생겼죠. 이거의 외접원이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거의 넓이가 이제 이것이다 라고 했네. 그쵸? 그러면 넓이가 이것일 때 삼각형 ABD에 ABT는 이제 이 긴 부분의 대각선 길이고 이거의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이제 큰 파란색 요렇게 생긴 거. 자, 이거의 외접원의 넓이가 이제 뭐 이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외접원 관련된 거는 어쨌든 간에 내가 각과 편 하나를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알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일단은 봐봐. 내가 구하는 이 파란색 얘들아, 이 파란색 외접원의 넓이를 내가 구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코사인 값은 4분의 1이라고 줬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에 코사인 값은? 뭐 합쳐가지고 180도가 됐을 때 코사인 값은 똑같으면서 부호만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러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자, 선생님 알파라고 해볼게.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냐? 4분의 하시고 루트 1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사인 값도 내가 지금 뭐 했으니까? 구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만 알면 되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생겼을 때 BD의 길이만 내가 지금 뭐 하면 되겠니? 알면 되겠지. 여기에 지금 사인 값 구했으니까 BD의 길이만 내가 알면 뭐 이렇게 반창고 붙여주시면은 당연히 큰 원에 대한 뭐가 나오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BD의 길이를 구하는 게 뭐라고 보면 돼?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보려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파란색 원이 하나가 있고요. 빨간색 원이 있고요. 파란색 원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 좀 그려주시면은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고, 얘가 A, 여기가 B, 여기가 D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거 알파라고 하면은,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15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 길이만 구하면, 뭐 이거 외접원의 넓이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내가 지금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그 얘기인데, 그러면은 뭐 이거 아니겠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만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이 길이는 충분히 코사인 값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AB하고 AD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기 있는 AB하고 여기 있는 BC하고 뭐 한 거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평사라고 했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이 평사의 둘레 길이가 얼마나 그랬니?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친구는 20-x 이렇게 뭐 할 수가 있어?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이제 20-x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한 이 세타의 값은 알 수가 있어요. 4분의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이 길이만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이 길이 구하고 나서 코사인 법칙 써버리면 x값 구할 수 있고,
x값 구하면 이 두 변의 길이 알고 이 두 변의 길이 알면 이 두 변의 길이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코사인 값 이용해서 이 길이 알 수 있고 그럼 최종적으로 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확인할 게 뭐냐면 외접원의 이 작은 외접원의 넓이가 이거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외접원은 뭐 r제곱 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루트를 여기다가 씌워 주시면요, 루트 3분의 루트 뭐 32니까 4 루트 2가 됩니까? 이게 바로 작은 r이다, r1이다 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뭐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 사인 값은 뭐 여기 사인 알파 값하고 똑같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사인 알파 분의 여기 AC가 2R이고요. 2R이니까 루트 3분의 8 루트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AC라는 거는 여기다가 사인 알파 값 곱해주면 그게 바로 AC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AC라는 거는 루트 3분의 8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15예요. 4분의 루트 1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가 2가 되고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가 루트 5가 되니까 얘는 2 루트 2 루트 5니까 루트 1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2 루트 10이 된다가 할지 내가 일단은 구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구할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x값을 내가 구해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거의 코사인 값 지금 이걸로 그냥 갈게. 이걸로 가면 이거의 제곱은 그러면은 4 곱하기 10이니까 두 번째 40은 이거 제곱 x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0 둘레가 20이네요. 10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겠네요. 다시 정정합니다. x 빼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죠? 둘레가 20이면은 반절이가 1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x면 얘는 10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10 마이너스 x 곱하기 여기 있는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요렇게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선생님 해볼게요. 자, 40은 여기 x제곱 있으니까 2x제곱 여기 마이너스 20x 더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이 이거 x 빼기 10으로 바꿀게. x 빼기 10으로 바꾸면 여기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일단 약분하면은 얘는 2분의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플러스 하시고 x제곱인데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0x인데 얘니까 마이너스 5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은 뭐 2x제곱에다가 얘니까 2분의 5x제곱이고요. 얘네 마이너스 25x 넘어오면 플러스 60은 0 이렇게 돼서 2 곱해주면은 5x 제곱 2 곱하니까 마이너스 50x 2 곱하니까 120은 0인데 5로 다시 한번 나누면 x제곱 10x 더하기 24는 0에서 x는 6하고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얘가 뭐 6이면 얘가 4고 얘가 3이면 얘가 6이고 뭐 이런 말 아니니. 그쵸? 그러니까는 얘를 4라고 하고요. 얘를 6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나는 드디어 이제 이거의 뭐를 구할 수가 있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 자, BD의 제곱은 선생님 이 친구 y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y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66에 36 더하기 4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이거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바꿔주고 여기 없애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6
36 더하기 16이니까 52 더하기 6이 또 12가 돼서 얘는 64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64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BD가 8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해야 되니까 이거 한 장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8 이 친구가 2R이라고 보여지면 되는 거니까 자 2R은 사인 알파가 뭐였어? 이거였잖아 그치? 그런데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역수 취해주면요 루트 15분의 4 곱하기 8이 2R인데 이렇게 약분 한번 해줄게. 그러면 4가 되고 루트 15분의 16이 바로 R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제곱파이가 되겠지 그쵸? 제곱파이 하시면 최종적인 넓이 S는 제곱이니까 15분의 16 제곱하면 256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 파이 이렇게 돼서 P 더하기 Q라는 거는 두 개 값을 더해주는 거니까 271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도형에서 최단거리 구하기라는 게 뭐냐면 자주 나오는 그런 어떤 소재의 문제들은 아니기는 한데 이런 거예요. 뭐 여기서 뭐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거 뭐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 어느 위치 중간 가겠다 그러면 중간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룰 거는 이런 거를 지금 뭐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거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는 그 목적은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이런 거 한번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 문제 좀 풀면서 얘기해 줄게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보기 1번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의 3면체에서 뭐 이렇게 AB, AC, AD, AB, AC, AD가 모두 다 3이라고 했고요. 각이 모두 40도로 모두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B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나, 둘, 두 개를 거쳐서 세 번째 1대2로 내분하는 점 2에 도달하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전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런 모양의 전개도가 3개가 옆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3개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얘가 이제 1대2라고 했으니까 얘가 3cm니까 1대2에 해당하는 여기를 가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전개도상으로 당연히 이렇게 다이렉트로 갔을 때 최단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가 3이고 얘가 1이고 여기 있는 각이 몇 도니까 120도니까 여기 있는 B2의 길이 구하는 거는 코사인 법칙 한번 사용하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8번. 자, 이거 한번 이제 구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이런 거 얘들아 다 뭐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전개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개도 이렇게 일단 그리시고. 자, 얘가 이제 10입니다. 얘가 10인데 여기 있는 P에서 어디로 가냐? OP의 중간이니까 여기 이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뭐 당연히 얘는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 길이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각만 내가 뭐 하면 되겠니? 확인하면 되겠지. 이 각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뭐 이렇게 생기고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이 원주하고 얘하고 뭐하다 같다라는 거 이용하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부채꼴 배웠죠. 호의 길이는 여기 이제 뭐 R하고 세타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구하시면 돼,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것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험 보기 전에만 좀 외워놓으세요. 이 각은 모선 분의 지름 파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모선 있죠. 모선 그 다음에 지름 이렇게. 그래서 이 각은 12분의
8파이다. 12분의 8파이. 약분하면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 외워놓으세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얘가 3분의 2파이니까 얘는 뭐 120도가 되겠죠.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거 적용시켜가지고 코사인 값 이용해서 x값 뭐 하시면 돼? 그냥 구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좀 짓게요. 57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요. 자, 4대 1로 내분하는 점이고요. 자,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칸인데 얘들아, 두 칸 거쳐서는 4대 1로 내분하는 점에 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으로 나는 갈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4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 그리시고 뭐 밑에는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5라고 했으니까 나는 5가 될 거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거쳐갈 건데 4대 1로 내분하니까 여기가 뭐 4인점을 내가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나갈 거야. 뭐 이런 얘기일 것이고요. 그 다음은 2대 3이니까 여기가 5니까 여기가 뭐 2인데 이렇게 내가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자 이렇게 일단 내가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각이 지금 30도로 하겠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는 얘는 몇 도가 되는 거니? 60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얘도 60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두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뭐 하면 되겠어? 계산 두 번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아듣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뭐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하고 베타는 코사인 두 번 이용해서 각각 구하신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 값 더하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야.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들에 비하면 진짜 별거 아닌 거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보다는 얘는 각을 안 주면은 안 돼. 그러니까 각을 무조건 주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보다는 여러분에게 당연히 각까지도 조금 구하게 하기 원하니까 이 문제가 가장 무슨 문제라고 보면 돼?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선분의 지름파이 하나 좀 외워놓으시면 편해요. 여기 이제 삼각형의 넓이하고 사각형의 넓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따로 특별할 부분은 없어요. 특별할 부분 없고요. 그냥 사인 코사인 이용해서 문제를 그냥 푸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조금 더 한 부분인데 한번 보세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거 한번 보시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사실은 다 우리가 배웠었던 삼각비에서 했을 때 했던 그런 공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두 변 곱하기 사인 낀각 이렇게 기억 좀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는 AB라고 한다면은 AB 사이에 끼어 있는 반드시 낀각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변 곱하기 사인 낀각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어쨌든 간에 A, B, C를 내가 뭐 한다는 거야? 모두 다 이용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B, C, A 이렇게 C, A, B 이런 식으로 A, B, C를 모두 다 뭐 한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별거 없죠. 간단히 뭐 증명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내리고 쌤이 얘를 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있는 A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니? 여기 높이 H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이 H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 높이라는 거는 내가 뭘 할 때 빗변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빗변 곱하기 둘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사인 세타는 사인 B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H 자리에다가 여기 있는 C 곱하기 사인 B가 이렇게 올라가시면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사인 낀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이용할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는 사실 이거 이용해서 풀만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뭐 다양한 상황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공식이 별건 아니고요. 이 첫 번째 이 공식은 여기 있는 sin c는 뭐니 얘들아? sin c는 2r분의 c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sin c 대신에 2r분의 c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 주시면 4r분의 abc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 공식 몰라도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기는 해요. 근데 뭐 알면 좀 뭐 편한 거 있기는 해. 어쨌든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 공식은 정말 더 쓸 일이 없기는 해요. 사실은. 쓸데 없다 하면서 설명을 다 하는데. 하여튼, 여기는 A가 뭐니? A가 2R분의 sin 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여기 있는 B가 바로 뭐냐면은 2R분의 sin C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분의 1하고 AB 대신에 2R 이렇게 다 곱하시면은 요러한 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나 이 공식은 여기 있는 이제 이 사인 값을 뭐 변으로 바꾸든지 또는 AB를 갖다가 사인 값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언제 했던 겁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심에서 여기 있는 어른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외접원의 반지름이 아니고 내접원의 반지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다 알고 계시죠? 중학교 때 했던 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삼각형의 뭐야? 둘레의 길이다. 둘레 길이의 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좀 풀어볼 거고요. 이런 거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헤론의 공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 소수령이나 이런 데서 이거 써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알면 조금은 더 편한 게 있어서 소개를 좀 하면 헤론 공식은 내가 언제 쓸 거냐? 넓이 길이, 빗변의 길이, 그 변의 길이 3개를 내가 알고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좀 편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세변의 길이를 알면 당연히 우리는 원래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원래는 뭐 당연히 S 이퀄 2분의 1 만약 얘 가지고 구한다면 AC 곱하기 sin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를 알면 이거에 뭐를 구하는 거지?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하는 거지. 알아들으시겠죠? 코사인 B를 구한 다음에 이거는 sin B로 바꿔서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원칙적인 풀이야, 고교 과정에서. 알겠어? 근데 헤론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이 있고, 이 공식이 이렇게 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증명을 해놨습니다. 이거 뭐 고교 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넘어가고, 공식만 한번 보면, 일단은 S가 필요해요, S. 스몰 S. 스몰 S는 뭐냐면, 세 변을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 2로 나눈 겁니다. 2로. 알겠지? 그러니까 세 변의 평균이 아니고요. 세 변의 길이를 2로 나눈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넓이는 루트 하시고 S 먼저 곱해주고 그 S에서 각각 각 변의 길이를 뺀 거를 곱한 결과물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습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뭐 원칙적인 방법은 이 방법이죠. 당연히 이거 코사인 값 뭐 하시고 얘들아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값 구하고 그래서 공식 이용해서 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겠지? 그런데 헤론 공식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스몰 s부터 구하면 스몰 s는 이 세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알겠지? 그러면 12에다가 8 더하니까 20을 2로 나누니까 S가 1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S라는 거는 10 먼저 써주고 10에서 각각의 길이를 뺀 거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3, 그
그러면 5, 그 다음에 2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넓이 S는 여기 10이 있고 얘도 10이잖아. 그러니까 10 루트 3이 이렇게 하면 훨씬 조금은 더 편하겠지. 맞죠? 그래서 이 해론의 방법은 알아놓으시고 객관식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는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 다음에 일반 사각형.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이 삼각형의 넓이 내가 구했다고 한다면 곱하기 뭐만 하면 되겠어? 2만 하면 되겠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원래는 S1이라는 게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sin C 세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의 2배니까 얘만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AB sin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이야. 평행사변형이 아닌 일반적인 사각형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얘들아,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얘가 이제 어쨌든 못생긴 사각형인데, 선생님이 볼 때는 못생겼죠? 이 BD 대각선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두 개를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C하고 평행하게 B하고 D를 지나게끔 이렇게 그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얘는 평사가 됩니다. 평행사변형이 돼요. 왜냐면 두 개 평행하고 두 개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의 기본 조건 중에 두 대변이 뭐하면 평행하면 우리가 평사라고 불렀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이 둘 사이 넓이가 같아요. 그쵸? 얘네 둘이 같고 같아. 결론적으로 평사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만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S는 2분의 1 하시고요. 얘는 이렇게 AB로 되어 있는데 AB로 여러분들이 외우지 마시고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이야.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알겠지?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그 다음에 사인, 낀각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얘는 2분의 1이 뭐 한다는 거? 굽는다는 거 꼭 좀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AB로 외우면 AB가 뭐 여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대각선이 각각의 평사의 길이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사인 낀각이라는 거는 뭐 사인 이각이나 사인 이각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 마주보고 있는 거는 똑같죠. 얘도 평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사인 값이나 이거 사인 값이나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렵지 않으니까 뒤에서 문제 풀 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1번 문제. 삼각형 ABC에서 B가 8이고 C가 10이다. 넓이가 이것이다.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넓이 봐봐. 20 루트 3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자, BC가 있으니까 BC 곱하기 사인 누가 나와? A가 나와야 되는 거 알겠지? 처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로 가기 그러면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는 알겠지? 그래서 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굳이 뭐 그림 그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삼각형 넓이 구할 때 A, B, C가 다 등장한다 라는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알겠지? BC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sin A가 즉 내가 누구를 구할 수 있어? sin A 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어? 그럼 sin A 값을 구한다는 건 누구 값 구한다는 거야? 코사인 A 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코사인 A 값을 구했으면 두 변의 길이 알고 코사인 값 뭐 하니까? 아니까 당연히 그거에 해당하는 대변의 길이 A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왜? A 제곱이라는 게 여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코사인 a를 코사인 a 여기 사인 a를 통해서 구하면 된다. 쌤이 이 정도 설명하면 뭐에 들어오니? 조금 자세히 설명할까? 괜찮아? 들어와? 그려놓고 보면은 훨씬 뭐 단순하기는 해요. 이거 내가 두 개 알아. 나 알고 싶어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런데 이거 넓이를 우리가 아니까 당연히 사인 낀각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사인 낀각을 내가 사인 값을 구했으니까 코사인 값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세 개 아니까 당연히 뭐 이거 코사인 값 이용하면 이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A가 이렇고, 자, B가 이렇고, 각 A가 이렇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 A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각이 A가 있으면 변이 누가 필요해? BC가 필요해. 왜냐면 A, BC가 다 등장을 해야 돼. 어떤 모습이든지. 그러면 나는 C라는 길이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C 길이 어떻게 구해? 당연히 A, B, C에다가 각 하나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C 길이를 내가 뭐 해야 돼? 구해야 되겠지. 그런 흐름만 눈에 딱 들어오시면 그냥 돼요.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A로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A, B, C가 다 등장한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생각보다 좀 편해요. 알겠지? 이렇게 그림으로 안 나오고 말로 나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57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신용 문제로서 굉장히 잘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딱 내신용에 아주 적합한 그런 좋은 문제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10이고요. AC가 15고요. A가 3분의 2파이니까 120도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은 뭐 얘는 60도가 될 것이고요. 얘도 60도가 된다. 이렇게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양변 10 곱하기 15 곱하기 하시고요. 사인 120이니까 사인 120, 사인 60은 2분의 루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AP의 길이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거든 얘들아. 이 길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자, 얘를 갖다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하면 S1 더하기 S2는 여기는 S값하고 뭐 하겠어?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사인 그러니까 S는 S1 더하기 S2하고 같다 이렇게. 그럼 S는 지금 구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약분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2분의 75 루트 3. 그러면 2분의 75 루트 3이라는 친구는 S1은 2분의 1 곱하기 양변이니까 얘를 X라고 놓으시면 10X가 되겠죠. 10X 곱하기 사인 60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S2는 2분의 1 곱하기 X하고 15니까 15X 곱하기 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 하셔가지고 2분의 1 이거 뭐 두 개는 양쪽 다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묶어주시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10x 15x니까 25x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넘겨주셔서 x값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 구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뭐 더불어서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이 길이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알겠지? 뭐 이런 거는 간단하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거 값 아니까 전체 값에 대해서 이 길이 구할 수가 있잖아. 코사인 이용하면.
얘는 똑같으니까 얘가 이제 뭐 2대 3이 되겠지. 전체 길이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쨌든 물어보는 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대신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번 한번 보시면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가 이렇다라고 했어요. 세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헤론의 법칙이 제일 편하기는 해, 사실은. 그쵸? 헤론의 법칙은, 공식은 다 더해서 2로 나눈 게 스몰 s야, 알겠지? 그러면 루트 안에다가 s 먼저 넣으시고 s에서 각각의 a, b, c를 뺀 값들을 다 넣어서 계산해 주는 게 바로 넓이 s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 S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헤론 이용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이제 헤론 내가 이용 안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하려면 각 하나 내가 알아야 되니까 코사인 이용해서 A든 B든 C든 코사인 값 하나 구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사인 값 하나 구하시고 알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A라는 각을 내가 구했으면 A가 아닌 BC 곱하기 사인 값 계산해서 그렇게 넓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넓이 구하세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누구냐? 얘 구해봤더니 얘가 4분의 이거 선생님이 한번 해줄게. 헤론으로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하냐? 자, 스몰 s부터 구한다면 얘가 16이잖아. 16. 그쵸? 얘가 16이고 얘 더하면 이제 21이야. 그쵸? 그럼 S값은 2분의 21 되는 거죠. 그러면, 자, S는, 자, 루트 하시고요. 이 친구 2분의 21 곱하기, 자, 2분의, 얘를 빼는 거는 10만큼 빼는 거잖아. 그쵸? 10 빼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야? 11 곱하기 2분의 14 빼는 거니까 7 하시면 되고요. 2분의 18 빼는 거니까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4분의 1로 일단 나올 수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너 21, 너 21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는 21로 나올 수가 있겠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남는 거 루트 11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는 일단 다 그냥 써주고 제곱되는 것들만 딱딱 끄집어내고 나머지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4분의 얘가 4분의 21 루트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외접원의 반지름 같은 경우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를 구해야 됩니까? 사실은 외접원 구하려면 알다시피 이렇게 한 장 한 다음에 이렇게 ER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변의 길이는 뭐 여기 A, B, C 다 있으니까 각 하나는 내가 뭐 해야 돼? 구해야 되겠지. 근데 변의 길이 할 때 내가 각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뭘로 해야 돼? 코사인으로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코사인 시작해서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사인 값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그 사인 A분의 5가 2R이다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의 약간 독특한 문제 사실 이런 거 거의 선생님 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만들어낸 거야. 왜 그러냐면 내신에서는 삼각형의 넓이에서 한 문제밖에 못 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대표성 있는 문제들이 나오지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공식 중에다 뭐가 있었냐면은 봐봐 2분의 1 A, B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 C가 있었어. 그치? 근데 여기 사인 C가 뭘로 바뀔 수가 있었어 얘들아? 2R분의 C로 바뀔 수가 있었잖아. 맞죠? 그러면 S라는 거는 4R분의 A, B, C 이렇게 이랬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넓이 알고 A, B, C 아니까 이거 R 구하는 거는 굳이 뭐가 없어도 각이 없어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럴 때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주력할 필요는 없고 삼각형의 어떤 세변의 길이 할 때 외접원의 반지름 알려면은 스티커 한 장으로 가려면 각을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 정도만 그냥 아시고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됐죠? 자, 내저번의 반지름 같은 거, 이걸 뭐 반드시 알아야 돼, 얘는 반드시.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이 뭡니까? 둘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넓이 알고 둘레 길이 알면 이거 뭐 얼 구하는 거는 그냥 계산에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공식 집어넣어서. 됐죠? 자, 581번 한번 볼게요. 세변의 길이가 5대 7대 8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것이다.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 한번 구해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얘들아 5, 7, 8이라는 게 변의 길이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한 게 5K, 7K, 자 8K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 구하라는 거는 5K, 7K, 8K를 모두 다 더하라는 말이 되겠지. 그쵸? 더하라는 말이니까 얘네들은 20K가 되겠네요. 나는 K값만 구하면 뭐 하겠어? 게임은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변 3개가 만약에 등장하고 삼각형의 넓이하고 연관되어지면 가장 편한 게 뭐라고? 해론 공식이 가장 편해요. 그래서 S를 먼저 한번 해보시면 20K니까 2로 나누면 10K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90 루트 3이라는 친구가 루트에 주시고요. 10K가 네가 그대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빼주면 되니까 5K, 3K, 2K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90 루트 3이라는 친구가 K가 4개니까 K 제곱으로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0이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10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15로 나오고 루트 3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뭐 이거 10K 제곱이 90이니까 K는 3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얼마가 60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다.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 원칙상으로는 얘들아 뭐니 얘들아 두 변하고 낀각 알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30, 30이니까 60이니까 얘가 120이다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럼 더군다나 여기 있는 AB하고 여기 있는 AC는 뭐 똑같은 30도니까 얘가 K면 얘도 뭐 K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K 값이라는 거는 뭐 반창고 한 장 붙이면은 얘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쵸? 사인 30 얼마죠? 2분의 1, 그쵸? 타고 올라가니까 2 곱하기 K 값이 1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약분하니까 K 값은 5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25에다가 사인 120이니까 2분의 루트 3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에 내접하고 사인 A, 사인 더하기 사인 C가 2분의 3을 만족한다. ABC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일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내접원 등장하는 곳은 이거 여기밖에 없어요. 딴 데 등장하지 않아. 내접원 하면 무조건 공식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거기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4니까 4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렇게 하시면 얘가 나오겠다. 나는 그 삼각형의 둘레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sin A, sin B, sin C잖아요. 그쵸?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당연히 등장하면 안 되겠죠. 그쵸? 선생님이 sin A, sin B, sin C를 A, B, C로 바꿀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B인 상황이나 아니면 이퀄이 있어서 양쪽에 둘 다 사인 값이 있거나 그래서 이하를 뭐 할 수 있을 때 약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때 사인 A는 A로 사인 B는 B로 사인 C는 C로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풀네임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사인 A가 뭡니까? 2R분의 뭐 A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얘도 2R분의 B, 얘도 2R분의 C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는 2분의 3 곱하기 이제 2R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반지름이 8이니까 2R은 16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은 24가 A, B, C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지. AB가 8이고 AC가 3이야. 얘가 8이고 얘가 이제 뭐 3이다. 그리고 각 A가 60도인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AB 위에 점 하나 잡고요. AC 위에 점 하나 잡아서 두 개를 PQ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P를 이 길이를 X라고 하고요. 얘를 Y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작은 삼각형은 큰 삼각형의 6분의 1만큼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알겠지? 얘들아, 이 문제는 얘는 과정이고요. 이게 최종적인 질문이야.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1번을 뭐 해야 돼? 거쳐서 풀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알겠지? 그래서 여기 문제는 1번, 2번으로 나왔는데 최종적인 문제는 얘들아 뭐냐면 이거야. 이 상황에서 이 PQ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여기 X 등장하고 Y 등장했잖아. 내가 잡은 거 아니잖아. 얘가 준 거야. 그치? 미지수가 두 개인데 갑자기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란다. 그러면은 최대 최소 나오면 우리는 당연히 고1 때 배웠던 게 두 가지가 있잖아.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이용할 수 있고 2차 함수 최대값은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인 형태. 그렇지 않은 상황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산술기하가 돼야 된다라고 약간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리고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일단 내가 뭐 할 거냐? A, B, C가 일단 X, Y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쌤이 일로 바로 일단 와볼게. 일로 바로 와보면 이 길이를 K라고 한번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 X고 이거 Y고 얘가 60이니까 일단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자, K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하시고요. 코사인 60은 선생님이 앞에 2만 없애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 뭐야? XY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K라는 길이 이제 이 길인데 이 XY라는 값은 삼각형의 넓이 6분의 1이 된다라고 여기서 조건을 뭐 했기 때문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XY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 전체 넓이 값이라는 건 S부터 한번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사인 60 하면 그러면 이렇게 2 약분하니까 얘는 2가 될 것이고요. 6루트 3이 됩니까? 6루트 3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그냥 루트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넓이는 쌤이 S1이라고 해볼게요. S1은 2분의 1 곱하기 양변이니까 X 곱하기 Y, XY 곱하기 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게 루트 3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루트 3 이렇게 약분해주고 2니까 여기서 XY라는 거는 4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XY의 곱은 여기서 넓이를 6분의 1이라고 뭐 했기 때문에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XY의 곱은 4로 고정이 되는 얘는 4로 고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거가 그러면 뭐를 가져야? 최소를 가져야 당연히 이 K 값도 뭐가 되겠어?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산술기에 의해서 이렇게 올 건데 제곱들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Y가 4니까 8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K제곱은 얘가 이제 8이 돼야 되니까 결국엔 얘가 뭐가 돼서 4가 돼서 K값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2가 정답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 과정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그냥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번 하시면 되고,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결국에 PQ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X제곱하고 Y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근데 우리가 X제곱, Y제곱을 산술기하를 이용했잖아요. 그치? 산술기하에서의 최소값은 어떨 때 가능하죠? 여기 있는 두 값이 뭐 할 때? 같을 때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뭐 X, 여기를 2Y 이렇게 잡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떤 또라이가 그렇게 잡겠어. 그냥 X, Y 잡겠지. 결국엔 X, Y의 길이가 뭐 할 때? 같을 때. 아, 최소가 되겠구나 라는 거의 느낌 정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발전 문제 같은 걸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항상 x, y 값은 나올 거 아니야. 고정이 될 거 아니야. 이런 문제에서 이거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고정이 안 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고정이 되게 돼 있어. x, y 값은 얼마나 고정이 되게 돼 있다고. 그럼 결국에는 이거의 변동성 때문에 얘가 변동된 값을 갖는 거고, 얘가 최소값을 갖는 건 x, y 값이 같을 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쌤이 그 586 문제 한번 봅시다. AB하고 AC가 15로 같다고 그러네요. 그럼 BC가 10이래요. 이등변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얘가 A, 얘가 B, 얘가 C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얘가 이제 15예요. 얘도 15가 되고, 얘가 10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AB, AC의 각각 두 점 D2에서 만나는 직선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 넓이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도 2등분할 수 있고, 뭐 어쨌든 이렇게 2등분할 수 있겠지, 넓이를. 그치?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거기에서 좀 알았던 상황을 한 가지 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아, 이 AB의 길이가 뭐 할 때, XY 길이가 뭐 할 때 세더라? 같을 때였지. 같을 때였지. 그런데 얘는 주어진 게 뭐야? 이등변이 주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아, 뭐 얘하고 평행한 이 정도. 여기에 이렇게 XY를 내가 잡았을 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D2의 뭐의 길이가 되는 거야? 최소값의 길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 이 두 변이 같을 때야 라는 거를 의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계산해서 구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의 각을 일단 알아야지. 왜? 넓이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의식했을 때하고 못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 일단 우리 원칙대로 풀 때는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인지 내가 알려면 전체 넓이를 내가 알아야 돼. 전체 넓이를 알려면 이거의 값을 내가 알아야 돼. 그치? 그러면 A, B, C 세 변의 길을 내가 아니까 여기서 코사인 A 값은 당연히 구할 수가 있죠. 코사인 A 값이 9분의 7이래요. 그럼 내가 사인 A 값 구할 수가 있겠죠. 사인 A 값은 9분의 4루트 2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S 값 구할 수가 있겠죠. S 값은 뭐 2분의 1 곱하기 15, 15 곱하기 이거 하면 되니까 50루트 2가 나옵니다. 알겠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작은 애, S1이라고 할게요. S1은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15, 225 곱하기 사인, 뭐 9분의 4루트 2.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의 절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제 뭐 하거니? 잠깐만. 2분의 1 곱하기, 여기 XY 곱하기 사인 9분의 4루트 2가 이거의 절반이 돼야 되겠죠. 이거 절반이 돼야 되니까 25루트 2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XY 값을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어. 그럼 XY 값이 2분의 뭐 225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K라고 한번 놔보면 했던 것처럼 K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곱하기 코사인 값이 9분의 7이니까 이렇게 되고 XY 값이 얘가 2분의 255니까 얘는 계산이 되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 XY 값을 가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 K 값이 결정이 되는 그런 구도였어요. 우리가 푼 게.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알아듣겠지? 첫 번째 익힌 문제는 이 각을 줬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제 구했던 거야. 근데 얘는 이제 각을 안 주고 이 변을 주면서 네가 각도 구하고 이제 다 구해 그런 거야. 근데 이 문제를 보면서 얘들아, 여기 있는 XY가 똑같을 때 여기 D2의 길이가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걸 내가 인지를 했다고 했고 얘가 또 뭐라면 이등변이라면 그러면은 얘하고 이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 평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은 큰 삼각형과 무슨 관계? 닮은 관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런데 몇 대 몇이야? 1대 2야. 1대 2야. 그렇지? 넓이비가 1대 넓이비가 1대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비는 뭐가 됩니까? 1대 루트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10을 갖다가 뭐만 하면 루트 2로 나누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이제 그러한 이 두 개가 이등변이다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기는 해. 근데 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원칙대로 여러분이 풀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면 닮은 관계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이럴 때는 이거 닮으면 아니잖아. 그치? 이럴 때는 뭐 이 길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구해야 되지만 이등변인 상황에서는 닮음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간단하게 이 길이를 구할 수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사각형의 얘들아 넓이 한번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 두 각 내가 쓰기 좋으니까 요렇게 나누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S1은 바로 뭐 할 수 있어? 넓이 구할 수 있죠. 당연히 두 변 알고 낀각 아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S2는 누구를 몰라? 이 친구를 몰라. AD를. 얘만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알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알기 위해서는 뭐 다른 방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얘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이거 구하는 거는 코사인 공식 이용하면 얘 구할 수가 있겠지. 얘를 구하면 누구도 구할 수가 있어? 이제 얘도 구할 수가 있겠지. 얘 알고 세 가지 조건 아니까 얘 구할 수가 있겠지. 맞죠? 그리고 나서 S2를 구해야 되는 뭐 그냥 계산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되셨죠? 응?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뭐 구해야 돼요, 그냥. 자, 밑으로 와보세요. 589번. 589번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잘 들어봐.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뭐 이거 나누는 거는 어떻게 나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나눠서 얘가 S1, 얘가 S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넓이를 뭐 각각 구해가지고 내가 더해야 돼. 맞지? 그런데 봐봐 얘들아. 각도 지금 하나도 없잖아. 얘를 뭐 세타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파이 빼기 자 세타라고 한번 해보면 뭐 1, 4 알고 4, 5 아니까 그러면 내가 세타만 내가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구해버리면 한 방에 뭐 그냥 둘 다 구하는 거 문제가 안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이 값을 K라고 한번 해보면 이게 필요하지 사실은. 얘를 알아야 내가 세타 구할 수가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S1에서 보면은 코사인 세타는 가볼게 한번.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하시고요.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K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 곱하기 가시고 여기 2라고 사니까요. 1, 4, 1 더하기 16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사실은 내가 코사인 세타 알면은 다 구할 수 있는 거기는 해. 근데 K값만 내가 알아도 다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왜? 세 변의 길이 알고 세 변의 길이 아니까. 세 변의 길이 알면 우리가 뭘로 가면 되니까? 헤론 법칙으로 가버리면 되니까. 코사인 값 구하면은 뭐 해도 되고 코사인 값 구하면은 그냥 각각 이렇게 넓이 그냥 구하시면 되고 즉 코사인 세타 값을 알아도 되고 K 값을 내가 알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식을 세우면 얘들아 여기 코사인 값과 여기 코사인 값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호가 뭐야? 반대이면서 같잖아. 그러니까는 뭐 이거의 부호 반대일 때 두 개 같다 라고 해서 K값 구해서 헤론 공식 가도 상관이 없고 알아듣겠니? 내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거면 얘를 가지고 내가 식을 세우면 돼. 얘를 가지고 세운다라는 거는 K제곱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세울 수가 있죠. 이쪽으로 세울 수가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K제곱은 양쪽에 있는 거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친구는 1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얘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예요. 그 대신 그쵸? 파이 빼기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K제곱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니까 두 개가 뭐라고 볼 수 있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식을 세우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서 사인 세타 값으로 바꿔서 그렇게 넓이 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둘 다를 좀 원활하게 쓸 수 있게 조금 연습을 조금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선생님이 뭐야 얘들아? 약간 이렇게 내가 소개팅 해준 소개팅 공식이야 이게 쌤이 너하고 붙여준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쏙 빠지고 니네 둘이 잘해봐 이게 바로 소개팅 공식이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코사인이 소개팅을 해서 K 값을 구한 거고 여기는 K가 소개팅을 해서 코사인 값을 뭐 한 거야? 구한 상황이다. 명확하게 여러분이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갈 건지 방향을 잡아서 이 소개팅 공식이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이제 그 약간 그 수능형 문제에서 갈 때는 다 했어 이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고요. 이거 넓이 구하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세 변화 아니까 이거 뭐 해야 되겠어? 각 구해야 되겠지. 코사인 구해서 사인 구해서 가셔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우리는 해론 아니까 객관식이라면 그냥 편 세 개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S1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요? 2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변 3개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론이 확실히 편해요. 근데 원칙상으로는 코사인 값 구하고 사인 값 구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건 알아두시고 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서술형이 없다면 그냥 해론 공식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광주고는 서술형이 없고요. 경화도 2학년 때는 서술형이 4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몇 년 동안에는. 올해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여기 봅시다. 대각선의 BD 길이 구하라 이거 길이 구하라 그 얘기야. 그럼 넓이가 6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들어와야 돼요. 그쵸? 얘는 2분의 1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것만 좀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S는 원래는 이제 7 곱하기 8 곱하기 여기 사인 B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 거죠. 2분의 1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 들어가지만 곱하기 2배 하면서 이거 없어지니까. 맞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분의 1 들어가는 겁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대각선. 한 대각선은 8이고요. 한 대각선은 내가 구하는 x가 될 것이고 사인 120이니까 6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x값만 구하시면
되네요. 아주 이런 것들은 되게 단순한 문제들이니까 하시고요. 자, 592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오늘의 마지막은 아니고 이번 시간의 마지막. 자, 보면 얘들아 사인 세타값을 구하래. 사인 세타값. 그러면 사인 세타가 지금 얘들아 뭐냐면 대각선의 교점이잖아. 그치?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이 평행사변형도 내가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구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 뭐 내 맘인데 뭐.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그쵸?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아 S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대각선 AC 대각선 곱하기 BD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내가 구하려는 게 지금 사인 세타거든. 이거거든. 수학은 항상 그래요. 뭘 구하라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거가 어쨌든 공식이든지 어떤 식에 등장을 해야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뭡니까? AC 대각선하고 BD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AC는 이 친구고요. 당연히 BD는 이 친구니까 얘가 4잖아. 얘가 4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이용해서 코사인 공식 이용해서 AC 길이 X 길이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코사인 공식 이용해서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지 당연히. 여기가 60, 여기가 120. 얘네 둘이는 부호가 반대인 상황. 코사인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BD 길이 이거 Y라고 하면 이거 Y 이렇게 하나씩 한 땀 한 땀 구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X값 구하고 Y값 구하고 넓이는 뭐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S는 2 곱하기 4 곱하기 뭐 사인 62분의 루트 3이니까 4루트 3 4루트 3이 X값 Y값 구했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592번은 내신에 어쨌든 가끔씩 잘 등장했던 문제들입니다. 꼭 좀 잘 좀 챙겨 놓으세요.